시간이 있으므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포된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전문 공안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철현 후보의 선거 관련 정치 공작이 만천하에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여수시장 경쟁 후보를 벌이던 경선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사전에 금품을 제공키로 계획하고 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키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품의 일부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보된 녹취 파일, 녹음 파일에 따르면 주철현 후보는 초조카인 김모 씨로부터 3억 원 중에 2억 원을 전달하고 1억 원을 덜 주었다. 추가로 자녀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응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후 김모 씨를 통해 범행에 연루된 박모 씨의 태국 등 외국행 조치를 보고받는 등 범행 연루자의 해외 도피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여수시장 경선 당시에는 주철현 후보 측이 상대 김영규 후보 측 선거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하여 김 후보의 선거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고 선거 관계자가 구속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은 민주당 내 당내 경선에 경쟁 후보를 음해하고 경쟁 후보의 선거 관계자까지 구속시킨 일이라서 큰 충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4차례에 걸친 후보자 간 방송 토론을 통해 주철현 후보에게 상포지구 사업자가 주철현 후보의 친인척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일관되게 물었습니다. 특히 지난 7일 선관위 주최 KBS 토론회에서 저는 상포 사업자가 친인척인지 몰랐냐, 친인척이 2면에 관련돼 있다, 그 자체를 몰랐다는 거짓말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철현 후보는 검찰, 경찰이 수차례에 걸쳐 수사를 하고 절차에 계좌 추적까지 했고 참고인 조사 중 필요한 조사 사실 확인까지 했지만은 오촌 조카 사이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포 사업자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보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주철현 후보는 오촌 조조카로 알려진 김모 씨를 평소에도 잘 알고 있고 함께 탄 차 속에서 범행 연루자인 박모 씨에게 금품 제공, 해외 도피, 민주당 지도부와의 접촉 등 범행을 함께 모의한 데 이어 선거를 준비를 함께 해온 아주 전실한 관계이자 핵심 참모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상포 택지 인허가가 기반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20년간 방치됐다가 당시 주철현 시장이 취임한 이듬해 전격적으로 인허가 처리가 난 것을 두고 과연 그 배후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는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택지 매입자가 오촌 조조카로 알려지자 무성한 득회 의혹이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주철현 후보의 오촌 조조카로 알려진 김모 씨는 그동안 알짜 사업권으로 알려진 해상 케이블카 탈취 시도권과 상포 택지 인허가의 이권의 관련자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저는 주철현 후보의 오촌 조조카 김모 씨에 대한 상포 택지 이권이 지난 2014년 여수시장 선거 공작을 기획하여 성공한 대가로 대가성 이권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철현 후보는 21대 선거를 앞두고 이미 4차례에 걸친 방송 및 라디오 토론회에서 오촌 조조카를 몰랐는지 묻는 본인의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하지 않고 회피하여 시민들을 우롱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8일 KBS 라디오를 통한 1대1 주도권 토론에서 저는 주철현 후보에게 박상덕이 관련된 정치 공작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상포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 후보는 경찰 수사를 통해 녹음 파일을 제출했으며 6개월간 경찰서에 생긴 이래 처음으로 젊은 경찰을 내려보냈고
수사를 열심히 했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결론이 내렸고 관련성이 없으며 참고인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김모 씨와의 관련성을 강력히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수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궁금증을 묻는 방송 토론회에서 명백하게 거짓말로 일관하고 시민들을 농락한 주철원 후보는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후보직에서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시장 경선 승리를 위해 같은 민주당 경선을 혼탁하게 만들었고 한솥밥을 먹는 동지를 구속까지 시킨 야수성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도 조속히 속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킥 파일 있다는데 그걸 예. 공개할 수 있습니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질문 듣고 가시는. 그러겠습니다. 보니까 저기 이제 민주당의 시의원, 도의원, 당직자들, 기자들, 회사들이랑 많이 잡으면서 오고 있어요. 이 파일의 녹취 시점은 2014년에 끝난 다음에 다 제공하겠습니다. 파일 제공하겠습니다. 시점은 경선이 끝나고 본선 1차 유세한 이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명단, 덩치 얼마고, 얼마입니까? 이 목소리는 김명식의 목소리입니다. 김명식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서울로 가 있으려니까 상경에서 가깝지 않나 좋다. 여기 상경에서 좀 일단은 외국으로 번역해 주겠습니다. 얘기 있는 게 좋겠습니까? 보니까 이쪽에 이제 서울로 가 있으려니까 상경에서 가깝지 않나 좋다. 여기 상경에서 좀 외국으로 번역해 주겠습니다. 얘기 있는 게 좋겠습니까? 전화에 그냥 끊을 때까지 외국으로 가서 번역을 하거든요. 상당히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원을 해주고 했거든요. 오진이가 그렇게 날짜를 잡아갖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생각이 나고 멀리 들었는데 저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그걸 좀 그래도 그것은 돈이 들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좀 얘기 한마디 해주십시오. 나한테 사람 통화해서 내가 또 오진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뭐 그런 얘기 좋아하는 자체도 그렇고 나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모지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를 요구했는데 뭐가 그랬을까? 오진이는 이걸 얘기했습니다. 이거. 김명식과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주철원 후보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요. 얼마가 읽었다고 두장 오고 하나가 안 왔죠.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준다 그랬는데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좀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를 줬으면 하고 상의들 상가 상의들 지나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풀 내용 따로 있고 몇 분짜리 지금 짧게 몇 분짜리 한 거냐고. 지금 한 2분 줬고요. 우리가 이 전체 파일은 약 24분가량 되는 파일이고요. 이 중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 분이 있어서 약 20분 정도 분량을 아마 공개할 예정입니다. 20분 정도의 분량을 공개할, 다 보내줄 건가요? 그럴 생각입니다. 20분 정도의 분량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구대인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이 파일은 주철원 후보와 김명식의 양자간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 파일을 전체 들어보셔 아시겠지만은 은밀하게 차를 별도로 갖고 가서 한 차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부분이고요. 대화의 첫 부분에 주최된 시작이 상덕이가 어딨냐 이라고 물어보는 부분이 나와 있어서 상덕의 존재를 이미 주 시장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일부 들려드린 내용이 보시다시피 상덕이가 안 나타나는 게 좋다. 서울로 외국으로 보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천을 봐 그게 좋다라고 동의하는 부분이 나오고 돈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복지 내용 보면은 주천을 후보는 이미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서 돈이 오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얼마를 요구했는데 덜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를 요구했는데 덜 받았다고 하느냐는 물어보고 그 당시 김명식이 3억을 받기로 했고 그 중에 2개 2억이 오고 1개가 들어왔다. 그래서 1개를 빨리 정리해달라.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파일을 보면은 본인은 다 해결했다고 들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시장에. 그래서 이 돈이 오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보고받고 있고 사후 보고도 받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김명식과 주최단에 대한 내용 중에 상덕이를 외국으로 보내고 태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주시장이 그렇게 해라. 여기서 얼쩡거리면 안 된다라는 표현들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식에 대해서도 서울에서 내려오지 말고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명확히 주최단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다시 한번 김명식 주최단 후보에게 상덕이 부분 나머지 빨리 해결해달라고 말을 하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할까요? 주최단 후보가 이야기할까요? 하니까 주최단 후보가 직접 이야기해라 라고 나타난 부분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파일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주최단 후보가 김명식에게 고생했다. 악수나 한번 하자. 라는 게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20분 동안 24분여에 걸친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동안 주최단 후보가 김명식에 대해서 평상시 잘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 대화 내용들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고생했다 악수나 한번 하자라는 부분이 주최단 후보와 김명식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물 한 잔. 목소리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주최단 후보의 목소리가 확실한 것 같은데 김명식 같은 경우는 목소리를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김명식 목소리 맞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지 그때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혹시 녹취록 입수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제보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경위를 밝힐 수는 없고요. 복수의 경로를 통해서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녹취 내용 중에 상포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 당시로서 상포가 거론되기 되게 이전의 시점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거론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 시장 선거에 관련돼서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고도 다른 파일도 있는데요. 굳이 이것만 이제 공개하는 것은 제가 토론회에서도 상포 관련해서 상포 사업자가 친인척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주기차게 물어봤고 그 이유는 상포 사업이 20년간 잠자가 있다가 개시된 명확한 이유가 뚜렷하지 않고 그리고 친인척인 김명식이 이 도시개발 사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관여되게 된 것인지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작년 11월경에 케이블카 탈취 시도 사건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즉 시장이 취임한 그 해에 상포보다 먼저 케이블카 탈취 시도가 있었고 그게 여의치 않게 되자 그 다음에 상포로 넘어간 내용인 것이고요. 케이블카 탈취 시도에 있어서도 당시 케이블카 운영업체 사장은 당시 직원이 그런 시도를 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보도가 난 이후에도 담당 공무원인 임모 공무원도 거기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고 주최단 캠프 측에서도 가타부타 아무런 해명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도 케이블카를 경영권을 넘기려고 했던 사람이 김명식입니다. 김명식에게 넘기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이런 시장 선거 당시에 공작에 관여된 사람에 대한 이권을 주는 과정에서 케이블카 탈취 시도가 있었고 그게 여의치 않자 상포 특혜가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파일을 공개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국가 경찰 수사를 통해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파일이 같은 파일인가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공개한 파일하고 이 주호가 언급한 경찰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파일하고 다른 주보가 말한 파일은 뭘 말하는 파일인지는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당시 토론회 때 주 후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인용한 것 뿐입니다. 오파에는 아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김영규 쪽에 금품이 오고 갔던 내용에 동영상을 찍은 영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상을 경찰에다 제출해서 그래서 아마 김영규 캠프에 있는 그 해당 사람이 구속이 된 걸로 그 녹음 파일이 공소문이 돼서 구속이 된 걸로. 예. 그 녹음 파일은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박상덕이 직접 녹음해서 제출한 파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이게 그 시장 선거 공작을 계획한 성공한 공로에 대한 대가성 이권이라고 그냥 규정을 하셨는데 예. 그 정확한 그 정황입니까 아니면은 정황일 수도 있고요. 이걸 누가 이권을 줄 때 뭐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딱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장 선거 이전에는 둘 간에 특별한 관계가 없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케이블카 경영권을 탈취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거나 그 연장선상에서 그것이 여의치 않게 다시 상포직의 특혜로 들어간 경위라든지 그리고 관련돼 있던 사람들의 이 녹음 파일뿐만 아니라 제가 몇몇 사람부터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도 있습니다. 이 파일들을 그 전에 좀 확보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오픈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전에 정에 도움이 잘 된다고 했으면 그 전에 공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파일의 공개 시점 언제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져볼 일이겠으나 사전 투표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여러저런 고려가 있었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변제된 것 같지는 않죠? 저기 이제 분명 이 행정물에 대해서 주철현 후보 측에서 이번에 그냥 반박이나 뭐라고 나올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 관련한 사람들이 양심선언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김종영이라든지 박상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 한번 해보시면은 이런 파일까지 나왔을 때 그러냐라고 물증이 나왔는데 예전과 같은 말을 계속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직접적인 당사자가 박상덕 아니겠습니까? 또 끝나고 나면 기자 여러분들께서 더 전화해보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이 부분 녹취 파일 자체를 공개한 게 두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이용주 후보가 토론에서 항상 강조했던 친인척 김영식과 어떤 관계를 갖다가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확인시키기 위한 어떤 그 목적인 하나고 근데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 이제 앞서 얘기했었던 그 규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선거 공작으로 이게 상파하고 어떤 대가성으로 지불한 거 아니냐 이걸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이 부분 자체 조금 어떤 반박의 어떤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그거죠. 선거의 공작이 아까 말한 대로 단순한 하수인으로 했던 박상덕의 3억이 약속된 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거를 실체를 기획하고 집행했던 사람에게는 그보다 훨씬 큰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건 당연히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어떤 대가를 어떤 식으로 지불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돈을 얼마를 주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사업권을 주기로 했다든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임기 중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임기 바로 차대에 바로 있었던 게 케이블카 경영권 탈취 시도가 있었고 실체가 분명히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운영업체에서 여러 가지 뭐 저항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공익기금 뭐 15% 시작해서 3%를 기부한 으로 낙찰이 돼서 그게 무산이 된 거죠. 경영권 탈취가.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권의 제공의 기호를 찾는 과정 중에 상포 택지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후보님도 법률가니까요.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이 녹취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로 확인되고 했을 때 그 늘상 이 법적인 처벌받을 수 있는 법 적용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선거법도 있을 것이고 형법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본부에서 별도로 고소고발 방침을 하는 것은 이걸 뭐 저희들이 굳이 고소 고발해야 될 것이라고는 보지는 않고요. 정말로 민주당 내부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민주당 경선에 관련된 일이고 경선의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전에 기획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기획해서 구속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경쟁 관계인 하나 한때 당내 동료였던 사람을 없던 사실을 만들어서 기획해서 소위 선거 공작을 해서 구속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일반인이 그런 일을 벌였다 하더라도 천인공노할 일이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철원 후보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선거금의 엄중함을 누구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돈이 오갔다. 그리고 아까 녹음 공개된 들려드린 판을 증명만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본인으로서는 돈이 다 간지 알고 있는데 왜 덜 갔다 그러냐는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정치 도의상으로나 그리고 후보자의 전직이 선거법 전문인 공안검사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살아온 생애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파일이 전체가 다 주철원 후보의 음성이라든지 김명식 음성이 허위로 조작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런 대화 녹음이 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서 앞으로 정치 행보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같은 당내의 동료를 없는 허위 무고의 사실을 만들어서 구속까지 시킨 그러한 행태가 민주당 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죠. 저희들이 나서서 고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전체 파일 중에 당시로서 또 지금으로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부분들은 검찰에서 알아서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러냐면은 당시에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짜가친 고수도 아니라는 의문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후보자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하고 그 다음 날에 당일날 바로 압수수색 들어오는 걸 보고 야 이게 정관 이후 검사장 정관 이후로 바로 압수수색한 거 아니냐. 정말 순천지청과 당시 주철원 후보 측과의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오해 아닌 오해, 우려 아닌 우려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검찰에서는 그런 우회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당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명확히 설명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이 고발하거나 하는 절차는 밟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공개된 녹취 파일을 최초에 녹음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면 그 최초의 녹음 파일을 녹음 파일을 녹음한 최초의 사람이 훗날에 어떤 시기에 주철원 후보와 또 다른 거래를 하기 위해서 명확한 약점을 잡고자 이 녹취 파일을 녹음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랬을 가능성도 있답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사업권을 확답을 받았든지, 네. 뭐 그걸 빌미로 해서 뭐 이런 녹취 파일이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 경영권 탈취 시도가 가능했을 수도 있고 이런 녹취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능할까 싶었던 상포 특혜
과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없었으면은 시에서 그렇게 움직였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이게 듭니다. 하나의 그 예. 약점으로 저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케이블카 탈취 관련해서 이제 제가 취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추동현 대표를 만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의 어떤 녹취 파일을 좀 가지고는 있는데 의원님하고 그때 당시에 상당히 접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뭐 녹취 파일 전달받고 있는 거 없습니까? 그런 추동현 대표가 이해수 씨하고 공익기부금 과정을 두고 이제 고소가 일어났었고 여한 고소장이 공개가 된 적이 있어서 제가 그 고소장을 봤더니 회사 경영권 탈취 시도 부분이 나타나 있어서 그리고 당시 추동현 대표가 이해수 씨에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억울한 일이 있다고 이해수 씨 공문을 보낸 게 있어서 그것을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서류만 보고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추동현 대표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서 그 자초지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직접 만나서 들었고 통화를 한 두세 차례 통화를 해서 어떠한 과정에 거쳐서 그런 게 있었던 것인지 경영권 탈취 시도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말하는 것인지 그게 관련된 증거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고요. 그 일부 내용들은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에 일부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출이 안 된 일부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제출 안 된 자료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동현 대표가 저에게 소상히 그 내용을 말해 주었고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대화의 당사자인 임기영 당시 공무원이 부인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공개하겠다고 저한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임기영 공무원이 거기에 공개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주철원 후보 측에서도 시장이 관련돼 있다고 보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가타부터 아무런 답을 않고 있어서 추동현 대표 측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그 자료를 내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향후 그것을 공개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은 공개한다고 저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공개하실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어떤 경로로든 또 저한테 파일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면 이걸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